제 이름은 조은일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사실 이렇게 적어질지 몰랐는데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 사실 지금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직하게 된 거는 이거 시프리 갔다 와서 다시 재직하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은 달랐던 거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고 사실 시프리를 갔다가 온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작년 5월 말에 들어와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전 기억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만큼 한국에 오니까 여기서 업무량이 훨씬 많더라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이거 시프리에 있었던 때가 저의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은 거를 준비를 해오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뭐 띵크탱크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 분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조금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그냥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시프리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시프리라는 곳이 조금은 좀 생소한,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기관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쓰여져 있듯이 사실 이제 스톡홀름에 있거든요. 이렇게 유럽에서도 북유럽, 굉장히 사실 한국은 굉장히 먼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저희도 시프리를 모르는 것만큼 사실 시프리에서도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나 사실 뭐 안보적으로나 이렇게 사실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한국은. 근데 이제 사실 이 케이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프리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로 갔다 왔는데요. 시프리에서 이제 스톡홀름이라고 알 수 있듯이 사실 시프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구 분야는 대부분 EU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베이스를 둔 이제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연구 측면에서도 이와 관련이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사실 중동이 대부분의 이제 연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특이할 점이 있다면 사실 시프리 같은 경우는 차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이제 차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유럽 베이스가 돼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듯이 사실 인디펜던트라는 게 단어가 있는데, 시프리는 상당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그 정부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실 한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듯이 사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그레이트 파워 폴리틱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성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disarmament, 뭐 arms control, 뭐 non-proliferation 뭐 이런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리는 지금 현재는 뭐 원래 전통적인 이제 안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최근에 들어서는 뭐 디벨롭먼트 이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쪽 그러니까 뭐 동북아라든지 뭐 미국 이쪽에 대한 게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 시프리에 이제 파견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디벨롭먼트 그 프로그램에 좀 많이 가시고, 그리고 차이나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이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만약에 시프리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디벨롭먼트나 차이나 프로그램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non-proliferation 프로그램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학문적 뭐라 그래야 되죠? 학문적 인터레스트에 좀 기반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뭐 3개 정도 써놨는데요. 이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퍼스널 백그라운드라고는 했는데 이게 뭐 굉장히 큰 건 아니고요. 사실 외국에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뭐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언어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좀 생활 패턴도 그렇고 조금 가게 되면은 사실 그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좀 생각도 그렇고 좀 활동 방식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신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면 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서 좀 적응을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프리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싱크탱크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굉장히 프로그램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소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소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싱크탱크 쪽을 뭐 어플라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 연구소가 정말 무엇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리서치 프로포저를 쓰는데 이제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프로포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중에 반은 저희 그 논문 주제 썼는데 다른 반은 사실 그곳에서 제가 어떤 분들과 어떤 식의 연계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난다면 나중에 뭐 서류를 통과를 하고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이제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이 되면은 저는 좀 박사를 수료를 했다는 좀 약간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해서요. 좀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 자율성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가 저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 박사님, 그 연구원 밑에서 그분의 연구를 보조를 하는 일을 사실 하지는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슈퍼바이저와 뭐 상의를 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운이 좋게 마지막에는 이제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이제 제 논문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리고 거기 가서 그 현지에 가서 뭐 앞에 분은 사실 3개월밖에 없으셨어가지고 저도 그 정도 시간이었으면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을 것 같은데 저는 9개월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뭐 한국에 돌아와도 되고 그 현지에서 뭐 취업을 해도 되겠지만 그 어떤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진솔하게 자신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갈 때만 해도 이게 그냥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글로벌 챌린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만큼의 그 챌린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KF에서 얻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부 분야가 non-proliferation이어서 사실 시프리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싱크탱크 중에 사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시프리에 가서 여러 가지 좀 저희 슈퍼바이저와 좀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단순히 그 non-proliferation 분야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본 혹은 중국 이런 데서도 같이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이슈 연계를 해서 좀 연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주제로 좀 페이퍼를 썼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또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가셔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시던지 그 경험이 여기 돌아와서는 그 시간을 뭐 헛되이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글로벌 챌린저로서 챌린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